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남미가 혹독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수위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기상청은 9월 10일 아순시온 항구 기준 파라과이강 수위가 기준보다 0.92m 낮아 1904년 첫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사리오 항구와 비에타 등 파라과이강 수위 측정 지역 10곳 중 3곳에서 4곳의 수위도 역대 최저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파라과이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파라과이강은 브라질에서 발원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로 흐르는 길이 2,695km의 거대한 강입니다. 당국은 파라과이강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수위 하락이 보고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의 주요 물류 통로인 파라과이 강에서는 현재 선박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래톱에 얹힌 채 움직이지 못하는 낚싯배들도 적지 않은데 이는 지역민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과이 어업조합 측은 전날 AP통신에 1,600명의 어부가 일하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1,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브라질 마데이라강 역시 매일 새로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데이라강 포트루벨루 지역의 이날 수위는 0.71m로 1967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아마존강을 형성하는 물줄기 중 가장 긴 네그루강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아마존에서 보통 10월 말까지 건기 시즌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AP통신은 브라질 국토의 59%가량인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면적의 22배에 달합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까지 계속되면서 연기로 의한 대기질 악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세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도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구축한 땅굴 등에 의존해 주요 전력은 보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9월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과 한 차례 전쟁을 치른 이후 총 연장 수백 킬로미터의 거미줄 같은 땅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도움을 받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땅굴 중 일부는 중장비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해 압도적 화력을 퍼붓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헤즈볼라는 지난달 로켓 발사기와 무장대원들을 실은 트럭이 땅굴 내부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수일간 레바논 내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폭격해 수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 자폭 드론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헤즈볼라의 고성능 무기 대부분은 땅굴 깊숙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알마 연구 교육센터의 보아즈 샤피라 연구원은 이스라엘군이 아직 헤즈볼라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드론 기지와 같은 전략적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최종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헤즈볼라는 15만 발에 이르는 로켓과 미사일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0에서 500kg 상당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이란제 파테흐 110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위력적인 신병기도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손실은 커도 아직은 헤즈볼라가 100기를 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서도 곧장 로켓을 발사하며 응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역시 땅굴을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로켓군이 9월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해역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ICBM을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위치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발사 이후 44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켓군은 이날 오전 8시 44분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ICBM 한 발을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발사해 예정된 위치에 정확히 떨어뜨렸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발사는 로켓군의 연례 군사 훈련 일정에 따랐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며 특정 국가나 표적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시험 발사한 ICBM이 DF-31 또는 DF-41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ICBM의 사거리는 각각 최대 11,200km와 15,000km에 달합니다. 특히 2017년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첨단 ICBM DF-41은 30분 안에 미국 워싱턴 DC 등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고 최다 10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엔킷 펜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이전에 태평양에서 시험된 적 없는 차세대 ICBM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가 최근 3주년을 맞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겨냥한 견제 성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NHK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사전에 미국, 호주의 발사 훈련을 통보했고 낙하 지점은 호주 주변 공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활동이 급증한 상황에 중국이 군사력 과시에 나섰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내이멍구 등 내륙의 외진 지역에서 예고 없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뿐 태평양 등을 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핵탄두 보유량을 늘려온 중국이 44년 만에 ICBM 태평양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핵무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 다각화에 나서면서 현재 보유한 핵탄두 약 500기를 2030년까지 1000기로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